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경제신문의 그 단독 기사로 우리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요, 무비자로 이제 입국하는 걸 사실상 상시화하겠다. 원래는 이제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은 무비자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무기 연기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은 무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도록 연구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개별 관광객들도 비자가 면제되도록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크게 단체 관광객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관광객으로 나누어서 단체 관광객은 이제 한시적으로 무비자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영구적으로 무비자로 한다. 단체 관광객은 단체가 오면 그 다음에 개별 관광객도 무비자로 한번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서 무비자로 하자. 한마디로 중국인들이 완전히 우리나라에 아무 제한 없이 무비자로 들어오게 한다. 이런 데 방침 보도가 났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저는 심각한 후유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주의에도 반한다고 봅니다. 모든 게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호주의인데, 근데 과연 중국이 우리나라의 모든 관광객을 무비자로 다 받아주느냐? 안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중국에도 일정 기간 30일 미만은 지금 무비자 있긴 있지만, 그러나 중국하고 똑같은 수준의 상호주의로 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중국에 아무리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또 중국인들이 들어와야 숙박이나 식당이나 장사가 되니까 관광 산업이, 그래서 중국인을 유치해가지고 좀 경제 살려보자. 아무리 어려워도요, 외교라는 게 상호주의가 중요합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빗장을 푸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난한 게 거지 국가도 아니고, 중국의 도움에 의해서 중국 관광객이 있어야 경제가 산다? 이 자체도 황당한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상호주의 원칙에 반할 수가 있다. 이걸 제가 먼저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도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아마 지금 작년에요, 저기 통계를 봤더니 작년에만요 얼마 왔느냐면 실제 한 600만 정도 왔습니다. 중국인들이 작년에 방문한 게 한 600만 가까이, 최고 많을 때 2019년에 602만, 2019년에 602만. 근데 코로나 때 그렇고 올해 목표가 536만이랍니다. 536만. 자, 그런데 문제는 통계적으로 중국이 100만 명이, 관광 100만 명이 늘면 GDP가 0.08. 그런데 100만 명이 더 와야 0.08, 0.08입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죠. 어차피 사람만, 단체 관광객들이 돈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이게 공짜로 오다시피 해서 최소한 비용을 쓰고 가죠. 진짜 중국의 재벌들이나 이 사람들은 개별로 오지 단체 관광객으로 오겠습니까? 개별로 와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싹쓸이하고 이런 거는 전부 갑부들이고요. 실제 단체 관광은 거의 여행사 상품에 최소 비용으로 그냥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큰 효과도 저는 없다 봐요. 돈을 펑펑 쓰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고급 식당이나 호텔을 이용한 것도 아니에요. 단체 관광객이라는 게. 근데 100만 명이 늘어도, 단체 관광객 100만 명이 늘어도 0.08 이런데요. 근데 또 후유증 있잖아요. 문제점은 심각합니다. 제가 제주도도 단체 관광객 가보니까 어떤 업소에는요, 중국인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더라고. 편의점에 중국인 출입 금지.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옛날에 또 원주의 한솔 오크밸리도 물어봤는데 중국인 단체 관광 유치하면 안 되나 했더니
안 오는 게 낫대. 오바짝에 워낙 지저분하게 쓰고 막 소란 소음에 주위 사람들이 안 되니까 안 오는 게 낫대. 그래서 이게 그 고급 이런 거 있잖아요. 오크밸리처럼 이런 데서는 이게 그 중국 단체 관광 안 받습니다. 잘 안 받아요. 제가 제주도의 그 해수욕장 사우나 해수 사우나 있잖아요. 제주도 해수 사우나 몇 번 갔더니 그 중국 사람 몇 명이 왔었는데 옛날에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탕 안에서 담배를 막 피우고 있더라고요. 탕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옛날에 미국의 초창기에 미국의 그 하와이나 우리 이민 가면요. 일본 사람들에게 그 목욕탕에 들어가 탕 안에 들어가. 근데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은 목욕탕에는 받아주는데 탕 안에는 못 들어가. 몸이 더러우니까. 근데 중국인들은 아예 그 목욕탕을 못 들어오게 해. 중국인은 출입 금지. 그 다음에 한국인은 목욕탕에 들어오는데 탕 안에는 못 들어가. 물 담그는 탕 안에. 일본은 깨끗하다. 이게 상대적으로. 이런 게 그 책에, 역사책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 단체 관광객이라는 게 막 별의별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요. 그 중에는 이게 여러 또 뭐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여러 국내 정치나 또는 이제 그 선거 조작이나 부정선거 있잖아요. 온데 개입하잖아. 미국의 그 선거할 때 시카고 공항에서만 이제 2만 명 운전면허증을 미국 거 위조해가지고 투표해버렸잖아요. 시카고 공항에서만 2만 명이 이게 FBI 보고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로 무한정 들어오면요. 선거 때 그냥 몇만 명이 들어와가지고요. 뭐 이게 신분증에 많죠. 뭐 빌리든지 위자든지 많잖아. 이래가지고 이게 그냥 대규모 부정선거 하고 나가도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아무 제한이 없고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단체 관광객이라는 게 뭐 단체 뭐 몇백 명씩 들고 오면 어떤 짓을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이러면 이게 우리 그 안보나 또는 선거 여러 군데에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저는 왜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터놓는지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이제 그 미국은요. 제가 전에 몇 번 미국은 이제 그 최근에 비자를요. 아주 이제 그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미국은 절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중국에 비하면 이게 그 진짜 이게 그 1등 국민이지. 우리나라는 이게 중국에 비하면 그래도 이게 법치라든지 질서 이런 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이게 뛰어나잖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이게 미국이 절대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안 줍니다. 오히려 이게 더 심하게 심사를 합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에 발표한 거 제가 전에 방송했지 않습니까? 아주 이게 엄하게 심사해서 과거에 그 SNS 글 올린 거 삭제도 안 돼요. 삭제도 다 밝혀냅니다. 과거에 SNS 글 올린 것들을 전부 누가 한다야? AI가 이게 모니터해가지고 다 이게 부적격자는 걸러냅니다. 반미주의자나 부적격자는. 이런 식으로 이게 미국은요, 아무리 동맹국이고 뭐고 자국의 그 안보를 위해서 확실하게 심사를 합니다.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또 이게 들어오면요, 공항에서 또 검사를 합니다. 미국은 이게 관광 자원이 필요 없을까요? 미국은 이게 경제가 안 급합니까? 미국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돈 많이 써주면 도움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나라가 돈만 이게 먹고 돈만 가지고 이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우리나라 어떤 이게 안보 또 이게 우리 고유한 정체성이나 또는 이제 우리 질서 문화 이런 게 다 중요해서 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제 뭐 단체는 아니 빗장이 다 풀려버리고 개인 관광객도 네 맘대로 다 와라. 돈만 내면 한국 와서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너 맘대로 다 와라. 이러면 이제 온갖 게 막 별의별 완전히 범죄자부터요. 그러면 이게 미리국 뭐 아무나 오라는 거 아니에요. 범죄지구 제주도 사람들도 이게 한국에 도망 오듯이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졸지에 완전히 뭐 우리 캄보디아 필리핀 도망간 거 봤잖아. 배상윤이 이런 게 범죄자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치안이나 질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아무리 진짜 경제가 뭐 어렵고 힘들고 해도요. 우리나라가 이게 언제 중국 사람들이 그 돈
중국이 거기에 의존해가 살아갈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됐습니까? 전 참 이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아무리 이 비자라는 것도요, 이게 바로 그 나라 질서라든지 모든 걸 지키는 어떤 뭐 최후의 관문인데 이걸 중국인들한테 완전히 풀어버리겠다. 그러면 이게 중국의 어떤 사람들이 한국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단속할 수가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이재명의 셋째 좌파가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뭐 완전히 중국의 거의 영향권 안에 넘어간 필리핀이 벌써 좀 그런 징조가 보여요. 필리핀이 그래요. 필리핀이. 또는 완전히 중국의 하나의 성처럼, 홍콩이나 중국의 성처럼 우리나라가 이게 중국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왜 지금도 600만 명이 오는데 완전히 다 풀어나면요, 중국이 1000만, 2000만이 오가 막 활보하가 자기 나라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활보하면요, 과연 우리나라가 중국의 하나의 성으로 전락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그 중에 스파이나 간첩 이런 반국가 세력들이 얼마나 활개치고 활동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단속합니까? 중국의 간첩이나 뭐나 정말 저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결국에 중국 돈에, 중국 자본에 의지해서 우리나라가 살아가야 할 만큼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나,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정말 이 뉴스를 보면서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래도 미국이 하는 거 봤잖아요. 비자 정책. 이런 데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저는 무조건 외국인을 혐오하고 특히 중국인을 혐오하고 혐중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상호주의인데 중국이 우리나라 모든 우리나라의 단체든 개인이든 비자 면제 하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상호주의. 근데 그걸 떠나서요, 나라마다 예를 들어 어떤 후진국이 필리핀이 미국인은 무비자 입국해도 미국은 필리핀을 못 하잖아요. 그만큼 그 국가에 또 세계적 위치나 국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인을 무비자로 들어와도 옛날에 그럼 미국은 또 우리나라를 못 하거든요. 상호주의가 중요하지만 상호주의도 그 나라의 어떤 현재의 발전 상태 수준에 따라서는 또 차등적으로 서로 규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지금 중국의 상태, 발전 상태가 또 중국민의 준법 질서 상태가 과연 우리나라하고 동등합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최선진국 수준이잖아. 유럽이나 이런 나라하고 일본, 우리나라, 유럽이나 미국, 우리나라 이런 거는 상호주의가 가능하지만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캄보디아하고 상호주의로 갑시다. 또 중국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주의 대원칙에도 안 맞고 상호주의를 하더라도 국가의 발전 상태나 국민들의 의식 수준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딱 똑같이 하는 상호주의가 맞는 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냉정한 국제법 질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아무리 우리가 관광산업 경제 어렵다 해도 중국 사람들에게 완전히 아무런 우리가 심사 장치 없이 무조건 한국에 다 들어오게 하는 이러면 미리국부터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제가 엄중 경고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까지 만약에 다 풀어버린다면 진짜 이거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하나의 성으로 전락하는 심각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국에 일방적으로 완전히 굴욕적으로 일방적으로 문을 여는 이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